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중국 쇼핑앱 쉬인과 테무의 급격한 성장에 대응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테무와 쉬인은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송은 느리고 제품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러한 경쟁 업체의 가격에 맞추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안정적이지만 쉬인과 테무와 같은 새로운 업체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긴축 기조로 인해 금리 인하가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횟수는 2번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은 연준이 현 금리 인상 주기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나왔습니다. 연준은 단기적으로 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의 둔화와 노동시장 및 인플레이션 압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외국 자본 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고민 중에 베이징과 상하이 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부 자본 통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상하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외로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하도록 허용하고 외국 기업도 법을 준수하면 소득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환 등록 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베이징도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외국 자본의 중국 이탈 우려로 인해 나온 것이며 최근 중국 자본 계정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디젤 수출을 금지한 데 따라 국제 디젤 가격이 급등하고 이미 공급 어려움에 시달리던 디젤은 최고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디젤 선물 계약 가격은 4% 이상 상승하여 톤당 1,010달러 이상으로 올랐으며 러시아는 세계 해상 디젤 시장의 약 15%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들은 디젤을 더 어렵게 얻게 되며 세계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디젤 수출 금지는 저장 능력 제약으로 인해 한 달 후에 정제 공장 가동 중단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디젤 가격을 높이기 위해 생산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노조 UAW와 포드,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세 대 자동차 회사 간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임금과 임시직 노동자 문제입니다. 노조는 임시직 축소를 주장하며 임시직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아 불평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사측 제안은 임시직 시급을 $20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은 약 $14억 달러입니다. 임금 상승뿐 아니라 퇴직수당, 생계비 지수 상승, 급여 체계 등도 협상 중입니다. 노조는 임금 40%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은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 32시간 근무제는 후순위로 밀렸으며 파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벤처 캐피털 기업 지지비가 미중 갈등을 고려해 중국 사업을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지비는 미국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사업부로 나누게 되며 중국과 동남아, 남아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아시아 조직은 싱가포르에 본부를 둘 것입니다. 이 결정은 미국 정부의 중국 첨단 기술 투자 제한과 관련이 있으며 지지비와 같은 벤처 캐피털들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크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상장한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평가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엄과 인스타카트 등의 주식은 IPO 가격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으며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PO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밸류에이션 평가와 기업의 목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주가 동향을 지켜봐야 하며 기업들은 IPO 목적과 출구 전략을 더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고위 관료들은 미국 경제가 완벽한 연착륙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경제
예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연준이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달러 강세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며 추가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불안정한 상황이며 수요 회복까지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검색 엔진 회사 덕덕고의 CEO는 구글의 독점 계약으로 경쟁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덕덕고 CEO는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다른 플랫폼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으로 경쟁을 차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덕덕고는 광고가 적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기업들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구글의 계약으로 거절당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브로드컴으로부터 받던 인공지능 AI 칩 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공급업체를 찾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구글은 계약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브로드컴과의 칩 가격 분쟁 이후에 나왔으며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대신 다른 반도체 기업인 마벨 테크놀로지를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칩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며 구글로부터 상당한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AI 시장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칩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주가는 이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으며 구글의 해명도 이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 각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동결한 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하루 만에 4.48%로 상승했으며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통화긴축적 발언과 경제 성장세 견고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언급되며 중립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를 통합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를 26일에 출시하며 MS345 코파일럿을 11월 1일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에는 생성형 AI가 포함되며 윈도우 11은 AI 기반 코파일럿 기능과 파일 탐색기 디자인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코파일럿은 AI 비서로 윈도우 기기에서 펜을 사용한 글쓰기 및 그림판 앱 개선 등도 제공됩니다. 또한 MS345 코파일럿은 워드, 엑셀, 아웃룩, 팀즈를 포함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생성형 AI를 통합하며 사용자 요청에 따라 자동 문서 생성과 회의, 내용 요약을 지원합니다.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마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USAP와 사모펀드 회사 웰시 카슨을 상대로 독과점과 가격 인상 의혹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의혹에 따르면 웰시 카슨이 지원한 USAP는 텍사스주의 마취 의료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다른 마취 클리닉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취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며 환자와 의료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FTC 위원장은 이러한 행위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통신 모뎀 칩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신 아이폰 15 시리즈에 이 칩이 빠져 있으며 애플은 2018년부터 개발을 시도해왔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퀄컴과의 계약을 통해 아이폰의 통신용 칩을 공급받기로 했으며 자체 칩을 아이폰에 탑재할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기술적 문제와 팀 간 소통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애플은 앞으로도 칩 개발을 시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퀄컴으로부터 칩을 공급받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